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아픈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원래는 남편도 버젓이 살아있었고 아들 역시 건강하고 무탈하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요. 살아생전 신발 부속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부속 공장을 이어받아 사업을 했고 수완이 좋고 성실해서 매출이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재선이 네가 시집은 제일 잘 갔다. 네 언니는 형부가 학벌만 좋지 벌이도 시원찮고 둘이 맨날 사내 한 사내 싸우기 바쁜데 넌 유서방이 돈 잘 버는 사장님의 세상 네가 제일 예쁘다는 애처가니 복은 네가 더 있어. 언니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안 그래도 형부랑 지웅이 아빠 툭하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투덜거리는데 사실이 그런 걸 못 쪼겠니? 너랑 너희 언니 키울 때 공부는 네가 잘해도 생긴 건 네 언니가 키도 크고 예쁘장해서 시집은 네 언니가 잘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형부도 그만하면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매사 하나에서 10까지 네 남편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않니? 저번 어버이날만 해도 네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식당 예약해서 그 좋은 식당에서 가족 식사 시켜줘. 두둑이 용돈까지. 그거야 그 사람이 여유가 되니까 그러죠. 형부도 형편 풀리면 엄마한테 더 잘할 거예요. 아유 아서라. 네 형부는 글렀어. 네가 복이 있어 좋은 서방 만나 잘 사는 거니? 그저 남편 하는 말에 토 달지 말고 금술 유지나 잘해라. 엄마는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요즘 남편 하는 말에 토 단다는 둥 그런 말하면 욕먹어요. 그만큼 네 남편이 1등 신랑감이란 말이다. 엄마는 늘 제가 시집을 잘 갔다고 그렇게 흡족해 하셨어요. 엄마 말씀 맞다나 남편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남자였어요. 뭐 찾아보기 힘든 미남이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성품이나 사람됨의 면에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에 무엇보다 열정적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일과 가정, 딱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보,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하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 다른 하나는요? 대학 졸업하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공장일 물려받은 거. 당신 공장일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공대를 나왔잖아. 욕심으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대학에 자리 잡고 싶은 꿈도 있었거든. 공부 마치지 못한 거 후회는 안 돼?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어.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공장 운영하면서 CEO라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뭔가 내가 여러 직원들을 책임지고 또 내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사회에 좋은 환원도 하는 이런 선순환이 매력적인 일이란 생각이 들어. 남편 말 맞다나 남편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분기 수익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력과 매출도 좋고 또 기부도 많이 하는 선한 영향력의 공장으로 나름 평판이 좋았죠. 여보, 뭐하고 있었어? 오늘 늦는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그 말을 믿었어? 당신 눈치 빠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게 무슨 말이야? 늦는다니까 진짜 늦는 줄 안 건데. 오늘 같은 날 늦으면 남편 자격 없는 거지? 오늘 우리 결혼 10주년 되는 날이잖아. 어머 세상에. 난 결혼 기념일인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짜잔. 여기 꽃다발.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네. 꽃다발 크게도 만들어 왔다. 한 품에 다 받아들기도 힘드네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라고 생각해. 가만히 있어보자. 꽃다발이 너무 한아름이라 어디 한 번에 꽂기도 힘들 것 같네요. 분산해서 꽂아둬야겠다. 근데 꽃다발 사이에 뭐가 보이는데? 그래? 한번 꺼내보지 그래? 이거 목걸이잖아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사와?
결혼 10주년이면 당신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당신 사장님 사모님 치고는 너무 검소하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유 사장님은 사모님 쇼핑 못하게 잔소리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야 내가 워낙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나 욕먹이지 말고 예쁘게 치장하고 쇼핑하는데도 돈 좀 투자하며 살아. 난 당신이 나한테 시집와서 더 예뻐지고 공주님 같아졌단 말 사람들한테 들었으면 좋겠어. 여보, 난 지금 충분히 공주님처럼 살고 있어요. 도우미 아줌마 쓰레기도 쓰지도 않으면서 뭘. 이거 한도 없는 신용카드야. 시간 날 때 백화점 가서 당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장모님이랑 처형도 선물 하나씩 해드려. 난 아무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너무 사람을 황송하게 만드네요. 나한텐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처럼만 내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면 돼. 알았지? 남편은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사업하고 돈 잘 버는 남자들이 흔히 저지른다는 외도나 불륜. 그런 것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저희 시댁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두 분이 나란히 1년 차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노안으로 투병을 하시다 명을 달리하셨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고 제게는 손이 동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공장 일을 하진 않고 무역회사의 간부인데 습관적인 외도로 손이 동서를 힘들게 하는 편입니다. 한 배에서 나도 아롱이 다롱이라더니 어쩜 저리 한 집에서 난 형제가 다를 수가 있지.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이 동서밖에 모르는 애처가라. 네, 저 혹시 또 뭐 아주버님께서 사고 치셨어요? 말도 마. 이번엔 어디 스크린 골프 다니며 거기 회원이랑 눈이 맞아 태국 골프 여행을 간다 어쩐다. 참,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일도 이젠 못할 짓이다. 따끔하게 뭐라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단돌이 하셔요. 단돌이? 동서는 참 말 쉽게 한다. 동서는 남편 단돌이가 그렇게 쉽게 되나 봐? 아니, 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편 사랑받고 산다고 너무 잘난 척하지 좀 마. 누군 뭐 그런 남편 비위 맞추고 싶어 그리 사는 줄 알아? 딸린 자식들 아니었음. 나 애 진작에 보따리 싸고도 남았어. 그저 형님이 대단하세요. 아이들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중에 애들이 다 알고 엄마한테만 잘할 거예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던데. 난 기대도 안 해. 그나저나 태국 여행 간다는데 무슨 수로 그걸 싸잡아 말려. 아프다고 차라리 드러누워 버리세요. 아프다고 누워? 기도 안 찬다. 난 동서 말이. 아프다고 누워봤자 119 불러주고 바람 피러 나갈 인간이야. 그 인간은. 손이동서는 아주버님의 습관적인 외도로 늘 성격이 곤두서 있고 히스테리컬한 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강팍한 성격이 아주버님 같은 남자와 결혼하며 더 날카로워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면이 있는 분이었어요. 동서는 좋겠다. 명문여대 나와서 배운 여자라고 어디 가면 대우받고 애처가 남편 만나 사랑 듬뿍 받으며 살고. 대팔자만 맨날 이 모양 이 꼴 개차반이지. 괜히 그런 말을 하면서 흘겨보듯 저를 쳐다보고 나는 손이 동서였죠. 남편은 그렇게 동서까지도 질투할 정도로 좋은 남편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한 지 한 계절도 채 지나지 않아 명을 달리했을 때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더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적적으로 암 완치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약한 소리 좀 하지 마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당신도 나도 쓸모없는 기대는 이제 그만 버리자.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지웅이랑 둘만 살아요. 난 자신 없어. 자신 없다고. 당신은 강한 여자야. 누구보다 똑똑한 여자고. 나 없이도 당신은 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예쁜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여보, 지금 가면 안 돼요. 지웅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라도 보고 떠나야지. 내가 죽어도 어디서건 당신하고 지웅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나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여보, 가지 마요. 이렇게 벌써 떠나지 마요. 미안해.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재선아, 사랑한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영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 깨워도 미동 없는 남편을 보면서 그가 명을 달리했음을 받아들여야 했죠. 아유, 이런 편이 있나 그래. 금슬이 유달리 좋아서 네가 복이 있다고 노상 말했는데. 네가 이리 혼자 될 줄 누가 알았니? 엄마, 진정하세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으면 하늘이 시기한다더니 너랑 유서방이 딱 그 짝이구나. 아유, 하느님, 우리 불쌍한 딸이랑 손주 이제 어떡합니까?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바닥을 치며 우셨고 사람들은 그런 저희 모녀를 안쓰럽던 눈으로 보더군요. 남편이 저와 아들 곁을 떠나고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사모님, 장례식 치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만 직원들 임금이 몇 달째 밀려 있어서요. 아, 그렇겠군요. 그 사람이 위독해지면서 그간 공장 운영이 힘들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공장은 잠정 운영준단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불된 직원들 월급은 해결을 해주셔야 해서요. 남편 사후 남편 앞으로 꽤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었고 전 일단 그 돈으로 밀린 직원들의 월급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 수중에 돈이 거의 한 푼도 남아있질 않더군요. 설상가상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어린 아들마저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엔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저 단순히 장염이나 배탈이 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을 때 뱃속에 혹 같은 게 만져집니다. 정밀검사 후 수술 여부를 당장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복부 쪽에 알 수 없는 혹이 생겼고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종양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암이면서 동시에 희귀병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가능한 치료제가 없고 연명치료 말고는 딱히 병원에서 해드릴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행 앞에 저는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우리 지웅이가 희귀병이래요. 대체 이를 어쩌면 좋죠? 재선아, 그래도 울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가지자. 어디 다른 나라에라도 가서 치료법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안 그래? 저 지용 아빠 떠나보냈는데 지용이마저 잘못되면 진짜 살 자신이 없어요. 아유, 꿈에라도 그런 소리는 말거라. 우리 지용이 겨우 8살인데 지용이는 꼭 좋아질 거야. 하늘에서 유서방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
친정엄마는 그렇게 절 위로하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뭐라도 딸에게 위로는 해줘야 하는데 본인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니 그러신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생활고가 하루가 다르게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거액의 보험료가 나왔지만 그 돈은 밀린 직원들 월급을 주는 데 써버렸고 남편 예금 통장의 돈들 역시 공장이 잠정 운영 중단을 하며 사업을 마무리 짓는 비용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수중의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병원비를 점점 밀리는 상황까지 닥치고 말았죠. 전 고민 끝에 손윗동서를 찾아가 돈을 좀 융통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손윗동서가요. 신발 편집샵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갑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가 우리 가게엔 어쩐 일이야?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러봤어요.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동서분이 딱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서방님 계실 때는 피부에 번쩍번쩍 광이 나던 사람이 몰골이 그게 뭐야? 요즘 그냥 제가 정신이 좀 없이 살잖아요. 지용이도 많이 아프고 제가 저 꾸밀 시간이 어딨겠어요. 로션 하나 바르고 다니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서방님 하시던 공장은 문 닫았다면서? 네, 그것 때문에 직원들 월급 처리해 주느라고 애를 좀 먹었네요. 남편 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뭐 어쩌겠어.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지. 남편이 명을 달리한 뒤 부쩍 태도가 냉랭하고 말끝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손윗동서였습니다. 뭔가 내가 돈꿀자리를 잘못 찾아왔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급한지라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부탁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형님, 우리 지용이가 사실 요즘 많이 아파요. 지용이 아파서 수술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 어린애들이야 뭐 회복도 빠르고 그럴 텐데 뭐가 걱정이야? 실은 단순한 혹이 아니고 종양인데 조직검사 결과를 해보니까 암이래요. 그것도 고치기 힘든 희귀암이요. 뭐? 희귀암이라고? 아유, 세상에. 서방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웅이까지 암이래. 동서 친정에 묘자리로도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면박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저는 뜻한 바가 있었기에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지용이 아빠 공장 관련해서 직원들 밀린 월급 처리하고 하다 보니 요즘 수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제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저희 지용이 병원비 2천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지금 나한테 2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야? 네, 형님. 아휴, 명문여대 나와서 그 좋은 머리로 어디 가서 돈 2천도 융통을 못해서 날 찾아온 거야? 전 손윗동서의 그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제 학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을 따름이었죠. 실은 지용 아빠 공장일 관련해서 그 사람 아파서 공장 상황이 안 좋아졌었는데 여러 잔금 처리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쓰고 대출도 받을 만큼 받다 보니 죄송해요. 지용이 병원비가 보험 처리도 안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서요. 동서는 누구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하네? 어이가 없어서 원. 제가 형편이 너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죄송해요.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너무 없어놔서.
암튼 옛날부터 그 고고한 척하는 상판떼기 보기 싫었어. 명문대학 나왔다고 잘난 체하면서 남편 사랑받으며 희희낙낙할 때는 좋았지? 땅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어때? 나 같은 사람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언제 잘난 척을 했다고 그러시는지 저 정말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막말을 쏟아내는지라 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손이동서가 한다는 말이 잘난 척 할 거면 끝까지 난 척 하든가. 거지 같은 게 어디서 꾸물꾸물 돈을 빌리려 해? 험한 말을 쏘아붙이며 제 따귀를 때리는 손이동서였습니다. 그때 마침 구두쇼반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여러 명이 단체로 들어왔고 전 이렇다 할 대거리도 한번 하지 못하고 떠밀리듯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로 나와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눈앞이 하얗게 되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그냥 걸어갔다간 길바닥에 철푸덕 쓰러질 것만 같아서 눈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쫓겨나듯 어린아들이 퇴원해야 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돈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대거리를 하지 말고 잘못했다 빌어서라도 돈을 꾸어야 했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돈 끌어갔다 거짓소리 들으며 따귀까지 맞은 제 처지를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때마침 휴대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친정엄마였어요. 예, 재선아. 너 지금 어디니? 아침나절에 나간 애가 한참을 안 돌아오니 걱정돼서 전화했다. 아니 친한 친구 장례식장에 좀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곧 들어가요. 아유, 지용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다. 지용이하고 잠시 통화 좀 하려무나. 여보세요? 지용아? 엄마야. 엄마 어디에요? 빨리 오세요. 그래,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빨리 갈게. 오늘은 배 많이 안 아파? 아까까지 많이 아팠는데 주사도 맞고 할머니가 배 쓰러져서 견딜만 해요. 그래, 엄마 빨리 들어갈게. 어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려다 너무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에 저는 무작정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 몸을 맡겨 한참을 달리다 보니 남편이 예전에 운영하던 공장 동네에 도착했더군요. 전 뭔가에 이끌린 듯 그곳에 내렸고 남편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간판도 그대로고 운영만 잠시 중단이 되어 있을 뿐 주변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전 남편이 살아생전 가끔 점심시간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공장을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오면 남편과 함께 먹곤 했던 공장 근처의 벤치가 문득 눈에 들어오더군요. 전 그곳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주먹밥이랑 불고기 싸왔어. 얼른 좀 먹어봐요. 힘들게 이렇게 도시락 싸갖고 오는 거 하지 말라니까. 바깥밥만 먹으면 질리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와서 좋기는 좋다. 도시락도 맛있고 당신 얼굴도 보고. 매일 점심에 도시락 싸다 줄까요? 아서 힘들게 뭐하러 그래? 힘들 게 뭐가 있어? 당신 얼굴도 보고 나는 좋지? 다른 부부들은 우리처럼 안 그러던데 우리가 좀 별나긴 하다. 그치? 응? 다른 부부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난 당신 살부비고 살며 매일 봐도 출근하면 또 보고 싶고 아쉽고 그래. 나도 공장 와서 일하다 퇴근할 시간 되면 조바심 나. 당신이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생각하면. 누가 우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저것들 진짜 닭살이다 그러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뭐가 상관이야? 우리만 좋으면 그뿐이지. 남편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귀에 선연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가동을 멈춘 공정의 풍경은 을씨년스러웠어요.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처럼 제 처지가 딱 그렇다 생각하니 서러움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 없는 서른서름을 한참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와서 낑 멈추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눈에 봐도 귀티와 풍미가 줄줄 흐르는 할머니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혹시 유성재 회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유성재 회장은 명을 달리한 제 남편인데 누구신지 일전에 한 모임에서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절 기억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길래 아까부터 그렇게 서럽게 울고 계세요? 멀리서 누구신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유 회장님 사모님 같아서 인사하려다 너무 서럽게 울고 계셔서 사실 한참을 차 안에서 기다렸답니다. 제가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요. 사모님,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성수동서 재화공장을 운영하는 최명희라고 합니다. 아, 최 회장님 되세요? 남편에게서 여러 번 최 회장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안 그래도 유 회장님 댁을 찾아보려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제가 그럴 경황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유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전 이제야 사모님을 찾아뵙네요. 남편이 명을 달리한 얘기를 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는 할머니, 아니 최 회장님이었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죠.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난 유 회장님에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모님,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온 저를 부디 용서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수그리는 할머니 회장님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할머니의 그런 태도에 전 너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었죠. 회장님 왜 이러세요? 길바닥이 얼마나 지금 지저분한데 얼른 일어나세요. 바지며 옷자락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옷가지가 좀 더러워진 거야 뭐가 되십니까? 제 인생을 구제해준 유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장례식조차 오지 못한 제가 스스로 너무 자책이 되어 그래요. 저희 남편이 회장님 인생을 구제해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운영하던 재화공장이 중국산 카피 제품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준 분이 그쪽 바깥어른 유성재 회장님이고요. 할머니 회장님으로부터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고 무척 놀랍고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갑자기 말레이시아 수출 시장이 막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장님, 중국산 카피 제품이 말레이시아를 비롯 저희와 계약했던 동남아 업체에도 먼저 선점을 해서 계약을 미리 해버렸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해외 판매팀에선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카피 시장이 원체 음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동향 파악을 미처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죄송하다 해서 해결이 될 상황인가? 그쪽 수출건이 진행 안 되면 다음 분기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난공불락의 상황을 대체 어쩌란 말이야? 응? 듣고 보니까요.
할머니 회장님 댁은 대대로 성수동에서 구두가게를 운영하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도 성수동서 알아주는 구두 장인이었다고요. 할머니는 그런 피를 이어받아 재화공장 사업을 시작해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재화공장이면서도 공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인력들은 모두 수십 년 된 구두 장인들이었고 독특하면서도 손맛이 깃든 수제구두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고요. 그런 경쟁력으로 해외 수출 판로까지 뚫어서 승승장구하던 시점에 중국산 카피 제품의 습격이 재화공장의 명성에 먹칠을 하면서 공장 운영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온 것이었죠. 수출되지 못하고 남은 재고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있지. 당장 공장 가동을 또 해야 하는데 부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1원도 없지. 당장 공장이 파산할 지경이었어요. 유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 공장에 더 이상 부품 안 대주셔도 됩니다. 최 회장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산 카피 제품이 우리 공장 제품을 마음먹고 베껴가서 말레이시아 쪽 시장을 선점해버려서 저희 회사 문을 닫게 생겼어요. 네? 뭐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듣는 제가 심정이 다 참담하네요. 그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오래 했는데 저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최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회사 같은 정직하고 좋은 회사는 망하면 안 됩니다. 회사 매출 회복할 때까지 무료로 구두 부품 다 공급해드리겠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그 기한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리한 결정 아니신가요? 버티는 데까지 한번 함께 버텨보자고요. 대신 사업 회복하시면 밀린 대금 한 번에 정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뭘 믿고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최 회장님보다 어리지만 나름 사람 보는 눈은 있는 편입니다. 사업하며 사람도 많이 만났고 할아버지셨던 선대 회장님께 보고 들으며 배운 바도 많고요. 그러다 제가 영영 제 길을 못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 길을 못하시면 절대 안 되죠. 회장님은 생산 단가를 낮추는 대신 수십 년 구두장인들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며 품질 좋은 구두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그런 확고한 경영 철학에다 또 거기 구두가 워낙 품질이 좋다는 건 제가 알아요. 회장님은 반드시 다시 재기하실 겁니다. 그 댁 바깥어른, 그러니까 유 회장님은 자그마치 3년을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저희 공장에 구두 부품을 납품해줬어요. 보통 신의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건. 할머니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시더군요. 유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 구두 공장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유 회장님 지원으로 공장 문 닫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전 결국 제 기에 다시 성공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와락 끌어안는 할머니 회장님이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대충 지금 처한 상황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 회장님 사후 부품 공장은 잠정 폐쇄 중이라고요? 네, 공장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던 사람이 아무래도 아이 아빠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잘 크나요? 그게 사실은 어린 아들의 얘기가 나오자 전 어쩔 수 없이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전 할머니 회장님께 제 아들의 상태와 지금 처한 상황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유 회장님 가족께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것도 모르고 제가 좀 더 일찍 한국으로 귀국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다시 드네요. 실은 저도 뇌종양으로 한 3년 투병을 오래 했어요. 한국서는 살 방도가 없다고 해서 친정 동생이 사는 미국까지 건너가 수술을 받고 치료해서 겨우 살아나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거고요. 그러한 사정으로 빨리 우리 집 형편을 살필 수 없었다며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죄하는 할머니 회장님이었습니다. 김 기사, 당장 차 가지고 와서 유 회장 사모님과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게. 할머니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키가 훤칠한 김 기사라는 남자는 검정색 리무진을 대동하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 회장님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회장님은 아들의 병에 관해 이것저것 수상히 물으시더군요. 종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희귀암이었다고요? 병증을 들으니 제가 알았던 병과 부위만 다를 뿐 많이 흡사한데 제가 치료한 병원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회장님께서 치료받은 병원은 미국에 있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희귀암 치료에 권위가 있고 유명한 곳이죠. 앞으로 아드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밀린 병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오늘 온 김에 다 수납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병원 수납처 쪽으로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런 호의를 사양하고 싶지만 제 처지가 너무 심각해서 뻔뻔하지만 일단 받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꼭 제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 돈은 다 갚아드리겠어요. 사모님, 돈을 갚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업 재개하고 나서 밀린 부품 대금도 전 아직 유 회장님께 다 못 전해드렸습니다. 망할 뻔한 제 사업을 일으켜주신 그 호의에 대한 은혜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제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호의를 넙죽받는 것 같아서요. 사모님께 드리는 건 제 호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생전 유 회장님께 받은 빚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같은 건 1도 가지실 필요 없이 제가 해드리는 건 당당하게 다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 회장님은 직접 저희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 문병까지 하더군요. 아니, 이제 재선아, 일찍 들어온다는 애가 지금 대체 몇 시니? 엄마, 죄송해요. 좀 늦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저 때문에 많이 늦으셨을 겁니다. 재선아, 같이 오신 분은 누구시니? 엄마, 이분은 최명희 회장님이시라고 지웅 아빠와 아주 잘 아시던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생전 유 회장님께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안녕? 네가 지웅이니? 세상에, 아드님께서 아주 유 회장님을 쏙 빼닮으셨네요. 최 회장님은 아들 문병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친정엄마 손을 꼭 잡으며 그간 유 회장님 돌아가시고 고생 많으셨다 들었습니다. 제가 유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려고 해요. 손잡은 치료비나 따님의 생활 일체에 관해 제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니 시름을 좀 줄이셨으면 합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병실 문을 나서는 할머니 회장님이었습니다. 재선아, 나이 지긋한 저 여자분 대체 누구니? 엄마, 저분이 우리 지용이 밀린 병원비 다 수납해주고 가셨어요. 아니, 뭐라고?
그 몇천만 원이나 넘는 돈을? 네, 엄마. 지용 아빠 살아생전 덕분에 회사 망할 위기를 넘겼다면서 앞으로 지용이 치료도 미국 가서 시켜준대요. 할머니 회장님은 며칠 후 바로 연락이 와서 아들의 미국행을 권유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치료법이 없다고 한 상황이라 저는 고민할 새 없이 회장님의 권유를 따랐습니다. 회장님은 미국까지 몸소 저희 모자를 따라와 병원 입원부터 수속까지 모든 과정 일체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권위 있는 희귀병 전문병원에서 저희 아들은 반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해도 솔직히 예우를 장담하지 못했는데 치료약이 아드님에게 아주 잘 맞았던 것 같군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지용이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지용군이 앓았던 병이 원체 희귀병이라 어떤 통계치나 경험치가 없다 보니 앞으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건강한 식단과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면 큰 무리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아들아이의 완치 판정을 받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엄마, 나 병 다 나가서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계속 우세요?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기분 좋으면 웃어야죠, 엄마. 이제 웃어요. 그래. 앞으로는 엄마 절대로 안 울게, 지용아. 그동안 꿋꿋하게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과 무사히 귀국한 뒤 저는 할머니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막대한 치료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회장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지웅이가 목숨을 건졌어요. 할머니 회장님, 저 치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하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네, 건강해진 아들과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부품 공장은 계속 중단한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안 그래도 공장 문제로 제가 고민이 깊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아이 간호하느라 제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공장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사모님께서도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똑똑한 분이신데 유 회장님 뒤를 이어 공장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그런데 제가 공장 일에 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재화공장 운영 수십 년 노하우가 있다 보니 부품 쪽 일을 잘 아는 인맥들도 많고 제가 아는 거 총동원해서 사모님께서 사업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 할머니 회장님의 지원으로 남편이 하던 신발 부품 공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업계에서 경험이 많은 분을 소개해 주셔서 전 차근차근 공장 일을 배워갈 수 있게 되었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공장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평생에 걸쳐 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불철주야 공장 일에 매진한 결과 한 1년쯤 지났을 땐 부품 공장을 예전만큼의 매출 실적을 내며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든 빨리 배운다더니 사모님이 딱 그런 경우네요. 이젠 박 사장님이라 불러드려야겠죠? 아니에요,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듣자 하니 유 회장님 형제분이 있다 했죠? 손이 동서분도 계시고.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론 손이 동서분께서 사모님 힘들 때 안면물 쓴 그분 맞죠? 회장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전 서러운 기억이라 지우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찌 잊어요.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혼을 낸다고요? 안 그래도 말씀드린다는 걸 제가 자꾸 잊고 있었어요. 손이동섭은 요즘 사업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몰래 힘을 좀 써놨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할머니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거지 운운하며 따귀를 날린 손이동서의 가게에 구두납품 유통라인을 모두 막아버려서 손이동서의 사업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저는 궁금하기도 해서 손이동선의 가게를 아주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가게를 정리할 요량인지 점포 안에는 구두도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제품들은 헐값에 판매를 하는 중이더군요. 아니, 동서가 어쩐 일이야? 공장일 시작했다더니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면서요? 그때 형님 말씀 새겨듣고 저 요즘은 피부과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부지런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형님께선 김이랑 주름이 좀 많이 느셨네요? 뭐? 지금 나 약 올리려고 왔어? 그건 아니고 근처 거래처 방문할 일이 있어서 생각나서 잠시 들렀네요. 가게 정리할 요량이신가 본데 가게 경매에 넘길 거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세요. 전 한방 날리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과거의 굴욕과 서러움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시원한 기분이 들면서 3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최근 제가 운영하는 구두 부품 공장은 성황리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회장님께서 저희 공장의 제1고객인 게 사실입니다. 10공장 마다하고 저희 공장에서만 거의 독점으로 부품들을 납품해 받아가는 할머니 회장님이시니까요. 제가 생각보다 사업 쪽에 적성이 맞아 저는 힘이 들면서도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공장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매출은 다달이 상승 곡선을 찍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천했던 선한 영향력의 기업가치 실현을 위해 기부사업과 장학사업도 다시 시작했죠. 최근에 먼 친척 어른으로부터 손이동서 소식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 엄마, 공장 일한다면서? 네, 공장을 다른 데 헐값에 팔기도 그렇고 지용 아빠 유지를 받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겁없이 뛰어들게 됐네요. 듣자하니 뭐 일도 잘해 공장 잘 돌아간다더만? 사장님 되더니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뭐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그나저나 그쪽 손이동서 소식 들었어? 아니요. 형님과 안 보고 지낸 지 오래라서요. 그 댁 박간 양반이 개버린 남 못 주고 또 바람을 아주 시끄럽게 핀 모양이야. 띠동갑 연하약사랑 눈이 맞았는데 이번엔 아주 제대로 돌아서 이혼소장 가지고 와서 내밀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형님이 이혼해 주신대요? 그 댁이야 뭐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나자빠지는데 밤마다 찾아와서 이혼소장 내밀며 도장 찍어달라 요구하니까 그쪽 손이동서 말이야. 며칠 전엔 화병으로 쓰러져서 119 구급차가 와서 실어갈 때지 아마? 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그나저나 아유 지영 엄마가 잘 풀려서 다행이다. 애처가 남편 먼저 보내고 지영이까지 아파서 그리 고생을 하더니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내서 참 기특하네 그래.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요. 지영이는 요즘도 건강하지? 네, 그럼요. 건강하게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지용 아빠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처자식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좀 다리 뻗고 저 세상에서도 좀 편히 쉬겠네 그랴. 친척 어르신 말 맞다나 아마 지금쯤이면 남편도 하늘나라에서 편한 마음으로 저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한때는 먼저 떠난 남편이 얼마나 그립고 야속하던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와 아들은 여전히 남편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쌓아두었던 착한 베품과 그 덕으로 인해 저는 위기의 순간에 할머니 회장님을 만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이 아마 그런 선행을 베푼 과거가 없었더라면 전 할머니 회장님 같은 귀인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제 아들아이의 치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아들이 희귀병 진단을 받던 때와 치료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렁하는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숙제를 하고 있거나 공놀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저와 아들의 곁을 떠났어도 여전히 그의 선하고 따뜻한 영향력 아래에서 저와 아들은 무탈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없어서 많이 그립지만 그래도 나와 지용이 잘 지내고 있어요. 먼저 떠나지만 항상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줄 거란 당신의 약속. 그 약속 잘 지켜주어서 참 고마워요. 남편처럼 저도 살아있는 동안 작든 크든 선한 영향력을 하나라도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이 혼자 남을 아들에게도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하고 값진 재산이라는 걸 이제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